저희 개인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죠. 법원은 면책 신청이 있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는 개인 파산에서 이제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중한 사유고 5가지는 이제 형사처벌은 있지는 않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채무자는 면책 신문 또는 이의신청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제 이의를 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신속한 면책을 위한 취지에서 면책 신문기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같이 합니다. 의견 청취기라고. 법은 법에 정해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 기속재량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이 되게 된 경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량 면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책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 복권됩니다. 권리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문제점. 면책 불허가 사유 심리의 시간 소요된다. 우선 모든 사건에 대해 최소 1회 의견 청취기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상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사건이 드물다는 점 감안하면 효율적인 기류 운영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 채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개인 채권자가 계속하여 의견 청취기를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죠. 파산관계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조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경우 조사를 위해 기일이 속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서울은 이제 채무자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되,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이제 상속인의 말소자 초본이라든가 지적전산 자료 조회,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청을 하죠. 그 다음에 금융자료에서 보니까 뭐 거래처에 아니면 지인한테 아니면 친인척한테 부모한테 자녀한테 거액이 송금됩니다. 그럼 이게 그냥 준 건지 증여한 건지 그 도움을 받았던 걸 변제한 건지 꾼 걸 변제한 건지 그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거죠. 이럴 때. 근데 특별한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생전 살아계신 부모님의 3대 재산 서류 다 갖고 와라.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 뭐 보험 자료까지. 자녀들이 뭐 미성년자냐 성년자 구분하지 않고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70대 된 채무자의 아들들이 자녀들도 다 장성했죠. 50대가 많습니다. 그 범위를 무한정 쳐나가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 결정과 전체적 지연, 불허가 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만 해당 사건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불허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재도입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뭐 지역을 옮겨서라도 아니면 2, 3년 후에 다시 녹화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개선 방안은 의견 청취 기일의 생략, 입법론이 있습니다. 무심사 면책제도의 도입. 이건 미국인데 효율적인 기일 운영을 위해서 채권자 등이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사 없이 모두 면책을 허가하는 무심사 면책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파산 규칙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1회 채권자 기일 집행일로부터 60일이 이의 신청이 경과하면 법원이 즉시 면책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문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며 면책제도의 가장 큰 이해관계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데도 법원이 나서서 면책 불허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해상론, 그 다음에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를 도입.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죠. 정확하게는. 개인 파산 채무자들 중에서도 특히 재정 상태나 건강 상태가 심각하여 긴급한 필요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속하게 면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1월 흰복이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부센터를 경려한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파산관제에 선임하지 않고 동시 폐지 절차와 함께 원칙적으로 의견 청취기를 열지 않고
면책 결정을 하는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가 정의한 요건은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취약 채무자여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여기 해당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상담 보고서와 신청서 첨부 재산 목록에 환가에 일만한 정도의 재산이 없을 것. 당연하죠.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채권자가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신용회복위원회가 작성한 신용상담 보고서가 제출된 사건이어야 되고요. 아마 서울금융복지센터도 이런 비슷한 걸 합니다.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을 것을 요합니다. 서울금융복지센터 사건, 경유 사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로서 파산 신청 당시 급여 개시일이 5년 경과하였고 신청서 첨부 재산 목록에 환가에 이를 만한 이게 앞에는 신보기 경유 사건은 요 5가지 요건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금융센터 이게 중요하죠. 이게 많으니까 1년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서울금융센터 사건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로서 파산 신청 당시 급여 개시일이 5년 개시 경과였고 신청서 첨부 재산 목록에 환가에 이를 만한 정도의 부유 재산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내에 5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분은 또 해당이 안 되네요. 5년이 지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건 특별한 재산이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개인 채권자가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 서금복, 서울금융센터를 통해 파산 면책 의견서가 제출되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와 K12 신용보고서가 제출된 사안일 것. K12 신용보고서는 뭐 서울금융센터에서 뭐 이렇게 의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이제 시군구청에서 해주는 거고. 네 번째, 채권자의 실질적 이의가 없을 것을 요한다. 비슷하죠. 다만 이 신보기 경유 사건하고 서울금융복지센터 경유 사건의 약간 요건이 틀린데 일반인들은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서금복 사건은 지금은 205단독, 215단독에서 이제 전담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 이거가 이제 이번에 새로 시행되고요. 그럼 이거는 뭐 파산 면책이 한 2달 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2달 내에. 해석문 서면에 의한 의견 청취 절차의 활용. 채권자들이 이의신청 제기할 때 면책 불허에 대한 주장이나 소명은 전혀 담지 않은 채 채무 불이행 사실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자기는 더 어렵다, 왜 면책을 시켜주냐, 불만 투성이 문서죠. 이러한 경우에 의견 청취길에 출석하여도 심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서로 싸우고 감정이 불만 확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서면에 의한 의견 청취 절차를 활용하고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교부하면 상대방 반박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몇 번 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도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라.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판례에 따라서 재량 면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재량 면책에 대해서는 이미 항고심에서 상당히 재량 면책을 한 사안이 있었고 작년 올 초에도 아마 이제 작년인가요? 이미 간담회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재량 면책을 좀 폭넓게 활용을 하라.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게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의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 서울에서만 시행됩니다. 그 점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